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면적인 깊은 상처를 숨기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전문가들은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트라우마는 단지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 혹은 나라, 그 집단적 트라우마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집단적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각종 사회 문제를 우리가 겪게 된다고 하죠. 네. 치료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우리의 집단 트라우마는 아무래도 한국 전쟁과 분단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문제로 가장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탈북자분들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드네요. 사실 한민족이고요. 언어도 똑같고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이제 이렇게 분단되어서 살다가 보니까 남북의 차이가 아주 다양한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 차이 때문에 아마 탈북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고통과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봅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는요. 바로 그들의 상처를 보듬고 또한 섬기고 있는 하나상담센터의 유혜란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 목사님. 탈북자를 위한 전문 심리 치유 상담소를 열고 계신데 목사님도 탈북하신 분이시라면서요? 네네. 언제 들어오셨어요? 저는 2000년 5월에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10한 2, 3년. 네. 그러시군요. 적응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이 같이 오셨어요? 네. 저는 친정 부모님들과 동생들하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딸 둘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무를 뽑아다가 다른 데 심어도 3년 동안 몸살을 한다는데 체제가 나란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여기 남한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각종으로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이들에게 전문 심리치유 상담이 어떻게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북한 사회가 이제 그 다른 사회와는 많이 다른 특수 체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그렇죠. 있죠. 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는 그 체제 그 자체가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 체제 트라우마 불안으로 야기된 체제의 상처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자기 고지짜기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고지짜기가 치유되지 않으면 왜곡된 대인관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저도 이제 탈북자지만 탈북민들이 그러한 체제 상처로 인하여 한국 사회 정착에서 이제 큰 암초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나 이러한 체제 상처가 이제 잘 치유가 되면 우리가 향후 아름다운 통일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데서도 큰 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그 체제 하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라고 믿었던 게 있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한에 와 보니까 자기가 믿었던 게 전부 다 거짓말이고 그럼 난 뭔가 그렇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흔들리고 나니까 거짓자 저기서 만났던 내가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 말씀이시죠. 네. 조금 설명해 봤습니다. 네. 거짓자라는 것, 그러니까 본인을 제대로 만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마 경제적으로 정착하기도 어려우시지만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착하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문제 상담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그 대체로 삶에 대한 이야기죠. 네, 저 자신을 놓고 볼 때도 그렇더라고요. 새로운 체제에 적응해야 되는 두려움. 네. 그런데다가 이제 이 말투도 다 다르고, 그렇죠. 네, 모든 문화적인 것도 정서도 다 다르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는데 특별히 제 경험을 놓고 보게 되면 이제 많은 탈북자들도 이제 그 동일한 경험을 할 터인데 사실 제가 지금에 와서야 이제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죠. 사실 우리 북한 이제 탈북민들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은 그 체제 하에서 전제적인 박탈을 당한 사람들이죠. 이제 전제적인 박탈. 그러니까 인간을 완전히 개조했단 말이에요. 네. 그 주체사상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순수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감정, 뭐 슬프면 슬프다, 기쁘면 기쁘다 이렇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끔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렇죠. 그 체제에 반하는 행동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뭐 말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한 반세기 동안 이렇게 오갑을 당하고 살았으니까 이젠 그것들이 체질화가 되었단 말이죠. 그 마치 로봇가 예, 된 거죠. 예, 그렇죠. 로봇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되게 되면 진실이라는 것이 정말 뭘까? 예. 진실을 표현하면은 잡혀가지 않습니까? 체제에 반하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로 아버지라고 하게 되면 북한식대로 아버지라고 하게 되면 자식을 굶여 죽이는 아버지가 그렇죠. 그걸 아버지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고, 심지어는 찬양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는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생각하고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게 처세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리적인 방어 기제를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게 되면 그것이 학습화되고 그것이 생리화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먼저 인지를 해야 내가 억울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볼 때도 이제 북한 당국자들이나 이제 그 나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억울해하잖아요. 막 이제 분노가 있고. 예.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예. 이 조국이 이 모양으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목사님께서 이렇게 경험이 또 있으시니까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이 마음을 털어놓으실 텐데 목사님 본인에게 가장 힘들었던 문제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 저에게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게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체제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게 되면 불안 덩어리죠. 그러니까 시한폭탄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갈망하던 자본주의 체제에 왔는데 그쪽 체제에서 교육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병이 나도 병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그렇게 죽는 나라.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주 나쁜 그런 교육들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일단은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많이 불안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하루에 한 4시간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원에 있을 그 3개월 동안은 사실은 나를 돌아보고,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많이 심신이 지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가르치기는 하셨어요. 이제 무엇을 할까 좀 생각하고 이제 나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쉬어주는 다 국가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그냥 잠을 적게 자고 어떻게 하면 이 체제에 적응할 수 있을까? 컴퓨터 그냥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저 자신을 못 살게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여유가 없다 보니까 여유가 없고 굉장히 나 중심적이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타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불안한 사람이 어떻게 이타적인 생각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궁정이 아닌
이제 부정적으로 사실 사회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도 예,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많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애를 맡기고 오는데 우리 큰애가 애 역시 부모가 불안하니까 애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큰애가 제 손을 잡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왜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또 그리고 저는 이제 가정을 가졌으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사회 적응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자기 전공이 아닌 이제 생소한 이제 전공을 택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러한 갈등들. 그래서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 체제로부터 야기된 그러한 불안을 가지고 있고 그로부터 인하여 나 자신에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좀 사회를 이렇게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로운 마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러한 것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뭐냐면 그래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조금 그래도 대접받던 그 표현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층이었으니까 오셔서 그래도 남한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도 조금 아시던 분이니까 오셔서 적응하기가 조금 그래도 낫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촌이 정치범인으로 이제 체포되고 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북한을 탈출할 때부터 목적지가 한국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고, 예, 그냥 이렇게 또 어머니 고향이 한국이거든요. 홍성이에요. 충청남도 홍성이 고향인데 이제 그러한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기자 생활을 하셨고 또 이렇게 남한에 대해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예, 이렇게 정보들을 이렇게 예,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평소에도 북한에서 살면서도 남한 사회를 동경을 했어요. 예, 굉장히 궁금했고, 예,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거고 북한 체제는 아니라는 것을 정말 피부로 절감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은 능히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먼저 와가지고 또 혈육이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온 분들도 계셔요. 이제 그러한 분들이 많으시죠, 지금은. 근데 그러한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입장권은 치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이 이제 내가 간절히 원하지 않았으니까. 날 왜 불러가지고 이 고생시키냐. 원망과 조금 힘들면, 예. 이제 그러한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체 사상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 예. 또 아버님이 사망 전이라는 정보를 제가 받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차라리 국경을 넘다가 총에 맞아 죽으면 죽었지. 정말 이렇게 평화 시기인데 굶어서 죽을 수는 없다.